도다 주세이는 4월 2일 오후 6시 30분 의사의 진찰을 마친 직후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잠자듯이 숨을 거두었다. 급성 심쇠약이었다. 불세출의 광선유포 대지도자 도다 주세이는 여기서 58살의 생애를 마쳤다. 신이치가 전화를 끊고 돌아오자 일동은 긴장한 얼굴로 그에게 시선을 쏟았다. 신이치의 비통한 표정에서 누구나 최악의 사태를 직감한 듯했다. 그는 조용히 알렸다. 선생님은 조금 전 6시 30분에 서거하셨습니다. 순간 모두 안색을 잃어버렸다.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누구나 깊은 비애를 느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중대 회의가 열렸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순회 간부와 함께 병원에 갔다. 요스야에서 이다바시를 지나는 제방 위에 반쯤 핀 벚꽃이 희미한 빛을 발하며 피어있는 모습이 밤이지만 차 안에서도 보였다. 도다는 자신이 예언했듯이 벚꽃이 필 무렵에 세상을 떠났다. 염원하던 75만 세대가 넘는 묘법의 묘목을 심어 행복의 꽃을 피게 하고 마치 벚꽃이 일시에 지며 떨어지듯이. 병원으로 간 순회 간부들은 도다의 임종의 상모를 보고 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리고 스승과 이별할 때가 왔음을 싫어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다의 상모는 한없이 평온했다. 수많은 사람을 자해한 눈은 실눈을 뜨고 숭고한 열반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백수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한 이분. 살며시 열린 채 지금도 말을 건넬 듯이 미소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리고 볼에는 엷은 홍조를 띠고 살결은 하얗고 윤기가 났다. 참으로 눈부신 성불의 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광선유포의 온몸을 바친 도다 조세이는 영원히 잠들었다. 하지만 도다라는 한 인간의 위대한 인간혁명의 발자취는 전 인류의 숙명 전환을 가능케 하는 원리를 제시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인류에 남긴 가장 큰 최고의 유산이었다. 이윽고 언젠가 도다 조세이야말로 니칠렌 대성인 불법을 현대에 되살려 인류의 숙명 전환의 방도를 개척한 구세자라고 영원히 찬탄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그날 밤 도다 조세이의 시신은 그의 집으로 옮겨졌다. 어느 사이엔가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도다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천의 눈물이었음에 틀림없다. 도다는 잠자는 듯 윤기 있는 모습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이쿠에가 도다의 시신에 말을 건넸다. 여보, 고생하셨어요. 집이에요. 이제 편안히 쉬세요. 모든 것을 광선유포에 바친 남편을 뒤에서 지탱해온 아내. 그 아내가 보내는 가장 큰 위로의 말이었으리라. 도다의 시신은 2층 불단 앞의 이부자리 위에 뉘어졌다. 곧바로 종무총감 호소이 세이도가 찾아와 가족, 순회 간부 등과 함께 독경 창제를 했다. 모두 깊은 슬픔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튿날에는 본부 간부회가 있어 앞으로 치를 장례식의 대강을 서둘러 결정해야 했다. 순회 간부들은 독경 창제를 마치자 곧바로 협의에 들어갔다. 감상에 빠져 있을 틈조차 없는 촉박한 상황이 그들의 피해를 가라앉혔다. 도다의 시신은 그의 유언에 따라 일주일 동안 집에 안치하기로 했다. 그 때문에 도다 일가의 고별식은 4월 8일이 되었다. 또 4월 20일에는
모든 학회원의 이별의식이 되는 창가 학회장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본부간부의 식순도 재검토했다. 11시가 넘은 깊은 밤에서야 협의가 끝났다.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 된 4월 2일이 이제 곧 끝나려 하고 있었다. 수뇌간부 누구나 오늘이라는 이 날이 며칠, 몇 달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신이치가 오타구에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지났다. 그는 스승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 이 4월 2일이라는 날의 무량한 심정을 어떻게든 일기에 써서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노트를 펴고 아침부터의 경과를 몇 줄 써내려가다 펜을 잡은 손이 멈췄다. 도다와 함께 지내온 세월이 떠올라 넘치는 눈물이 점점 노트를 적셨다. 자신의 억념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생님. 신이칠은 마음속으로 외쳤다. 대강당 낙성법요의 날, 엘리베이터에서 도다가 이야기했던 말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 이것으로 내 일은 끝났다. 신이치, 다음은 자네 차례다. 부탁하네. 그의 비애는 한없이 깊었다. 그러나 제자라면 지금이야말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라, 일어서라. 강해져야 한다, 신이치. 그는 자신을 질타하고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결연히 얼굴을 들었다. 가슴에 맹세의 불꽃이 새빨갛게 타오르려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입술을 깨물고는 거침없이 펜을 달렸다. 4월 2일은 학회에, 내 생애에, 제자일동에게 영원히 역사에 남을 날이 되었다. 묘법의 대영웅, 광포의 위인이신 선생님의 인생은 이로써 막을 내렸다. 그러나 남겨진 선생님의 분신인 이 생명은 광선유포 결전이라는 제2부의 막을 드디어 연다. 나는 일어선다. 나는 일어선다. 이렇게 썼을 때 신이치의 가슴 속에 도다의 미소가 떠올랐다. 2일 저녁 도다 주세이의 부고를 들은 호리곰의 니치주는 심야에 총본산을 떠나 도다의 집으로 갔다. 3일 이른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시나가와 역에는 세키 히사오와 하루키 요지가 니치준을 마중 나와 있었다. 니치준은 플랫폼을 걸으며 두 사람에게 절실한 심정을 이야기했다. 도다 선생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십니다. 도다에 대한 애석한 마음과 만감을 담은 말이었다. 또 어본불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인 광선유포를 현실로 만든 도다 조세이에 대한 니치준의 실감이고 확신이었음에 틀림없다. 니치준은 도다의 시신과 대면한 뒤 정중히 독경 창제하고 돌아갔다. 3일 오후 2시부터는 수뇌 간부가 참례하고 호소이 총감의 도사로 입관식을 행했다. 도다의 시신은 가족과 제자들의 손으로 입관되어 간수한 제단에 안치되었다. 경야는 이날부터 시작해 이튿날 4일부터는 수뇌 간부가 매일 교대로 열석하게 되었다. 도다가 서거했다는 소식은 2일 저녁부터 3일까지 전국으로 전해졌다. 각 방면의 회원 중에는 3일에 열리는 본부간부회에 참석하러 차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 역에서 승차한 동지에게 도다의 부고를 들은 사람도 있었다. 또 간부회에서 처음으로 서거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었다. 3월 본부간부회는 4월 3일 저녁 이케부크로의 도시마 공회당에서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서두에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이 도다 조세이 회장의 서거를 발표했다.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우리의 회장 도다 조세희 선생님이 어제 오후 6시 30분에 서거하셨습니다. 삼가 전 회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동지는 도다가 서거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막상 이사장이 발표하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장내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얼굴을 숙이고 입술을 꼭 깨무는 사람도 있었다. 큰 소리로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먹을 쥐고 오열을 억누르는 사람도 있었다. 누구나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이어서 이사들이 도다가 서거하기까지의 경과와 원업을 성취한 사적을 발표했다. 이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청년부를 대표해서 인사했다. 우리는 선생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그저 개탄하고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다 선생님의 생명은 우리 창가학회와 함께 우리 제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믿는 바입니다. 일찍이 어느 신문과 잡지가 도다 회장이 죽으면 학회는 반드시 붕괴한다. 학회의 발전은 도다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뿐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갖가지 압력이 학회에 가해지고 모든 마가 다투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남은 우리가 곤시 이사장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한다면 어떠한 마도 분쇄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에 걸쳐 선생님에게 직접 훈도받고 훈련받은 청년부가 일어선다면 결코 어떤 일에도 지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신이치의 말은 참석자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의 온몸에는 스승 도다 조세이의 유지인 광선유포를 향한 투혼이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신이치의 후계 제자로서의 사명 자각이 깊은 비애를 돌파했다고 해도 좋다. 니치렌 대성인은 불교를 배우는 자가 어찌 부모, 사장, 국은을 잊을 소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스승 도다 선생님 덕분에 불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자비에 감싸여 성장하고 인간의 진실한 길을 알았습니다. 이 은혜에 제자로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다 선생님은 사은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선생님의 목숨을 걸고 걸어오신 광선유포에 매진하여 선생님, 이렇게 광선유포를 추진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훌륭한 투쟁을 전개하는 방법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혁명을 완수하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할 때 선생님이 가장 크게 기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다 선생님은 3월 29일 청본산에서 마지막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소아소승을 괴롭히고 또 학회를 경멸하며 폭언을 내뱉는 승려가 청본산에 있었습니다. 청년부가 그 승려를 훈계하고 항의한 뒤 제가 선생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된다. 추격의 손길을 늦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면 도다 선생님은 이때 사학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광선유포란 끊임없는 투쟁이다 라고 유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 지도를 광선유포의 날까지 우리 청년부는 엄훈으로 할 것을 서원하는 바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광선유포의 대지도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이자 자식인 우리 청년부 또한 광선유포의 대투사이어야 합니다. 도다 문화생이라면 감상을 버리고 비애를 극복하여 지금이야말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참석자들의 얼굴에 빛이 번쩍였다. 몸을 내밀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의 말을 음미하듯 고개를 깊이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제자가 일어설 때가 왔음을 알았다.
용기는 파동이 되어 넓혀진다. 불꽃 같은 용자의 외침은 암담한 심정에 잠긴 동지의 마음에 전진을 향한 한 줄기 빛을 던졌다. 끝으로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이 제자들을 대표해 인사했다. 도다 선생님에 비하면 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뒤에 남겨진 제자의 대표로서 마음만은 정했습니다. 이 목숨을 광선유포에 끝까지 바칠 각오입니다. 고니시 이사장은 자신의 결의를 피력한 뒤 도다 선생님은 돌아가셨어도 불법의 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동지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호소하고 인사를 마쳤다. 도다 조세이의 서거 소식은 조직을 통해 전해졌으며 신문과 라디오에서도 보도했다. 전국의 동지는 깜짝 놀랐고 안타까운 심정에 잠겼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들에게 도다가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존재였는지를 음미했다. 우주의 운행에는 잠시의 정체도 없듯이 광선유포의 걸음에도 휴식은 없다. 도다 조세이는 몸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왔다. 4월 6일에는 전국 65개 회장에서 교학부 임용 필기시험을, 13일에는 27개 회장에서 승격 필기시험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6일, 임용 필기시험은 파견 시험관을 일부 변경했을 뿐 예정대로 오후 1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수험자는 도다가 서거한 슬픔과 쓸쓸함 속에서도 연찬을 계속하고 열심히 문제와 씨름했다. 도다 일가의 고별식이 열린 4월 8일, 도다의 집에는 아침부터 수많은 학교원이 모여왔다. 엄숙히 독경 창제를 하고 출간의 때를 맞이했다. 도다의 시신은 서거한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2층 방에 안치했지만 참으로 편안한 성불의 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관에 부순 나무를 바치는 참례자 사이에서 오열이 흘러나왔다. 도다의 관은 영구차로 옮겨졌다. 그리고 오전 10시 신이치가 탄 차가 앞에서 인도하며 도다의 집을 떠났다. 도다의 관을 실은 차의 행렬은 수많은 제자들이 부르는 창제 소리에 전송을 받으며 도쿄 이케부쿠로의 조자이사로 향했다. 가는 곳마다 도다를 전송하는 학회원들이 연도에 쭉 늘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 창제 소리의 전송을 받으면서 차는 시로가네 다이마치, 덴겐 지바시, 아오야마를 지나 시나노마치 학회 본부 앞, 요스야 산초메, 산코초, 도스카니 초메로 나아갔다. 동지의 창제 소리는 복받치는 애석의 정 때문에 오열로 바뀌고 자주 끊기곤 했다. 조자이사에 다가가면서 사람들의 행렬은 더욱 늘어났다. 오전 10시 45분, 영구차는 남녀 청년부원 5,000명의 영접을 받으며 조자이사에 도착했다. 청년부 간부가 영구차에서 관을 들어 본당으로 운구했다. 이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 뜰의 벚꽃이 너울너울 춤추며 흩날렸다. 꽃보라였다. 하얀 관 위에 연붉은 꽃잎이 떨어졌다. 누구나 학회가로 애창한 꽃이 하룻밤에를 상기했으리라. 꽃이 하룻밤에 지듯이 나도 지고 싶구나 깃발의 바람에. 어차피 한 번은 죽을 몸, 명예를 소중히 하라 사나이라면. 꽃잎이 휘날리는 광경 속에서 사람들은 도다에 대한 한없는 애석함과 모정을 더욱 깊게 했다. 도다의 관은 조자이사 본당에 설치된 제단에 안치되었고 관 앞에는 유영이 걸렸다. 그 눈은 광선유포의 미래를 우러러 보는 듯 저편을 응시하며 자광을 바라고 있었다. 본당 식장에는 유족, 학회 대표 간부, 우인, 연고가 깊은 사람들이 참례했다. 그 외에 장례에 참여할 사람은 장외에서 대기했는데
주변의 길은 물론 뒤편의 공원까지도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고별식은 오전 11시 40분부터 도다와 깊은 연을 맺은 니치준의 도사로 차분함 속에서도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분향이 시작되자 일반 분향자는 문 앞에 설치한 12곳의 분향대로 향했는데 그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독경 창제 뒤 니치준이 탄덕문을 낭독하고 종문 발전에 힘쓴 도다의 공로를 칭송했다. 이어 유적을 대표해 아들 교이치가 인사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여자 여러분 중에는 창가학회에 입회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와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던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해 주시고 진심으로 추선 공양에 제목을 올려주신 여러분의 참여를 저는 다른 그 어떤 분의 참여보다도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원이야말로 아버지에게 통하고 아버지에 대한 공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들 교이치는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훌륭한 인사였다. 그는 그해 봄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원이 되었다. 광선유포에 목숨을 바쳐 바쁘기 그지없던 도다는 교이치와 함께 지낼 기회가 매우 적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교이치는 도다의 등 뒤에서 회원 동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왔으리라. 얀모토 신이치는 도다의 사업이 위기에 직면한 저 1950년 여름밤, 도다의 집에 묵으면서 교이치의 이불 속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낸 일을 떠올렸다. 그때 아직 천진난만했던 소년의 잠든 얼굴과 따뜻한 체온이 되살아났다. 신이치는 이 훌륭한 인사말을 선생님이 들으셨다면 뭐라고 하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재단의 유영에 눈을 돌렸다. 그 얼굴이 웃음을 짓고 있는 듯이 보였다. 신이치는 도다의 유영에 말을 건넸다. 선생님, 뒷일은 아무 걱정 마십시오. 가족부는 생애 신이치가 지키겠습니다. 이어서 장례위원장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이 숙연하게 일어섰다. 그는 도다 조세이의 유영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전의 도다에게 말하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80만 세대 모든 학회원을 대표하여 이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를 참으로 애지중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이렇게 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쓰라리고 빠른 이별입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니시는 만감에 가슴이 미어져 말이 중간중간 끊겼다. 참례자의 눈에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는 유영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서 유족을 보며 말했다. 유족 여러분, 친척 여러분, 참으로 부족한 저희 때문에 선생님이 생존해 계신 동안에도 소홀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자로서 오직 선생님에게 진심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해왔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례하신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지하게 거듭 정진하고 서로 훌륭한 제자가 되어 선생님의 은혜와 고덕에 보답합시다. 12시 23분. 고별식은 일단 끝났지만 조자이사 주변에는 아직 분향을 기다리는 인파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특별 설치한 분향대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주변 일대를 뒤덮었다. 이날 참례자는 약 12만 명이었다. 본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창제가 계속되고 오후 3시에는 또다시 독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뒤 도다의 관은 청년들 손으로 제단에서 내려졌다. 당내의 참례자는
관을 에워싸고 창제하면서 도다 조세이와 이 세상에서 이별하게 됨을 아쉬워했다. 어떤 사람은 오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 쓰라린 이별이었다. 관은 영구차에 옮겨졌고 문 앞에 정렬한 수많은 문화의 진심 어린 창제 속에 오치아이 장제장으로 향했다. 장제장으로 가는 길가의 연도에도 회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오후 4시 시신을 다비했다. 마지막으로 이별할 때 관 속에 있는 도다의 얼굴은 웃음을 지으며 빛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 숭고한 상에 사람들은 감동을 느꼈다. 이윽고 유족의 가슴에 안겨 귀로에 오른 도다의 유골은 학회 본부로 향했다. 본부 주변의 길은 밀려드는 회원들로 가득했다. 본부 앞에 대기하고 있던 청년부 대표의 마중을 받으며 도다의 유골은 본부 2층 어본존 왼쪽 앞에 안치되었다. 여기서 지부 간부들이 참례하고 첫 번째 제7법요를 거행했다. 본부 앞에 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관내의 독경, 창제 소리에 맞추어 함께 창제했다. 날은 어느덧 저물기 시작했다. 도다가 광선유포를 지휘했던 학회 본부에 그는 지금 돌아왔다. 제자들은 본부 상주의 대법 홍통, 자절 광선유포, 대원 성취의 어본존에 눈물의 창제를 올리면서 불법의 대지도자 도다 조세이의 혼백은 틀림없이 영원히 이 본부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유골은 도다의 집으로 옮겨졌다. 가는 도중 아오야마 묘지를 지나갈 때 어스름한 저녁 어둠 속에 활짝 핀 벚꽃이 이별을 아쉬워하듯 흩날리기 시작했다. 도다의 집 근처에는 많은 학교원이 밤의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유골을 2층 불단방에 안치하고 독경 창제를 했다. 오후 8시쯤 모든 과정이 끝났지만 언제까지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회원도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음을 마이크로 알린 뒤 부근을 돌면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모두 도다를 한마음으로 사모해온 동지들이다.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흐느껴 오는 회원의 모습에 신이치는 가슴이 아팠다. 이 동지를 아버지신 선생님을 대신해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행복하게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서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악수를 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쓸쓸하고 슬픈 사람은 다름 아닌 신이치였다. 이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신이치는 자기 방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내 미네코에게 색지와 붓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는 붓을 잡았다. 은사는 서거하고 지용의 자식들의 선구를 나는 노도와 같이 오늘도 나아가리라. 그는 열렬한 결의를 담아 노래했다. 광선유포를 목표로 전진하는 발걸음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4월 10일에는 남자부 간부회가 열렸다. 그리고 13일에는 교학부의 조사, 강사, 승격 필기시험이 실시되어 전국에서 2,600명이 시험을 치렀다. 또 17일에는 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에서 교학부 임용시험 제2차 면접시험이 실시되었다. 드디어 학회장을 거행하는 4월 20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하루 전인 19일 밤 학회본부에서 마지막 경야가 거행되었다. 이날 도쿄는 오전 11시 반이 지나자 하늘이 점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일식이다. 태양은 달 뒤로 그 모습을 거의 감추었다. 도쿄 하치조지마에서는 금환식이 일어났다. 그 모습은 마치 도다의 서거를 상징하는 듯하기도 했다. 학회 본부에서 실시되는 경야는 19일 오후 7시부터
청년부 대표 간부가 참례하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도사는 호소이 종무총감이었다. 호소이는 독경에 들어가기 전 법주 니치준의 임명장을 발표했다. 창가학회 회장 도다조세이 1년 정종 법화강 총강도에 임명한다. 1958년 3월 30일. 당시 종내에는 대강도가 여러 명 있었고 도다도 대강도였는데 생전의 3월 30일자로 대강도보다 높은 위치이자 신도를 대표하는 총강도에 임명했다. 또 니치준으로부터 대거사 법호를 수여받음으로써 도다의 계명은 서거 직후의 다이센인 법호 니치조 거사에서 대거사가 되었다. 생전에 도다는 회원이 계명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본래 계명은 수계를 받고 승려가 될 때의 이름입니다. 죽었을 때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계명으로 불러도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계명을 붙이는 일은 승려의 돈벌이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계명을 붙이고 싶으면 자기가 붙이면 됩니다. 계명을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 나는 계명 따위는 필요 없다는 주의입니다. 도다 조세이로 충분합니다. 권위나 명예, 형식을 도다는 가장 싫어했지만 총강도 임명도 대거사 법호도 니치준이 도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유재들은 그 마음이 기뻤다. 도다를 대신해서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이 니치준의 진심을 삼가 받았다. 본부에서 경야를 마친 청년부 간부는 그대로 이튿날 거행하는 창가 학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요 간부들은 모두 철야를 각오한 터였다. 지금 전국에는 도다를 흠모에 맞지 않는 80만 세대의 회원이 있다. 시간이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장례식 참례자 대다수는 간토 부근의 회원이라고 생각해도 그 수는 약 20만 명으로 예상되었다. 이 정도의 인원이 몇 시간 동안 분향을 하려면 참으로 원활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청년들은 밤을 지새우며 마지막 준비를 했다. 4월 20일, 나리체 박지아는 오전 5시경부터 창가학회장 장소인 아오야마 장의소에 청년 스태프들이 모였다. 6시가 지나자 각 부문마다 협의를 마치고 배치 장소로 향했다. 누구나 오늘 이 대장의를 무사고로 마치겠다는 결의가 얼굴에 가득했다. 해가 떠오르면서 장례식 참례자가 늘어나기 시작해 장의소에서 아오야마 묘지 그리고 메이지 신궁 외원에 이르는 길까지 긴 행렬이 생겼다. 그 행렬은 이윽고 4km가 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지휘본부로 설치한 텐트 속에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보고에 귀를 기울였는데 장례식 참례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회장 주변을 돌아보았다. 하늘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장의소 주변에는 벌써 꽃잎이 떨어진 벚나무 가로수에 싱싱한 푸른잎이 눈에 띄었다. 신이치는 푸른잎을 보자 다이난코의 노래로 알려진 푸른잎 무성한 사쿠라이라는 노래가 뇌리에 떠올랐다. 도다가 각별히 사랑한 이 노래는 1336년 역적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진격해오자 이를 막기 위해 미나토가와 전투로 향하는 무장 구스노키 마사시게와 그의 아들 마사스라의 이별을 읊은 노래이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미나토가와 전투에 임하는 마사시게는 푸른잎이 무성한 사쿠라이의 숙소에서 아들 마사스라를 불렀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전투에서 전사할 각오임을 말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했다. 마사스라는 겨우 11살이었지만 자신도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 죽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사시게는 부자가 함께 전사하면 세상은 다카우지의 천하가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살아서 빨리 훌륭하게 성장해
나라를 위해 봉사하라고 타일러, 아들을 돌려보낸다. 도다는 광선유포를 향한 사제 정신을 이 노래에 빌려 나타내고자 신이치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부르게 했다. 특히 마사스라의 결의를 담은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라는 구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르게 했다. 그리고 노려보듯이 청년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사스라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눈으로 광선유포의 투쟁은 할 수 없다. 내 눈을 보라. 신이치는 그 예리한 도다의 눈빛과 엄애의 지도를 상기하면서 지금 아버지와 마지막 이별을 하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광선유포를 향한 부자의 서원을 새로이 하면서 푸른 잎이 빛나는 길을 서둘러 걸었다. 정오가 지나 시나노마치 학교 본부 앞에 음악대, 고적대가 연주하는 성락추풍 오장원의 가락이 울려 퍼졌다. 장의소를 향해 장례 행렬이 출발했다. 음악대와 고적대를 선두로 청년부의 각 부기, 지부기가 휘날리는 장례 행렬 중앙에는 유족과 고니시 이사장이 탄 오픈카가 있었다. 고니시가 도다의 유영을 안고 아들 교이치는 유고를 안았다. 그리고 아내 이쿠에는 위패를 들었다. 본부에서 신궁 외원 그리고 아오야마 장의소에 이르는 길가에는 회원들이 북적거리며 서 있었다. 4월의 바람에 학회기가 휘날리면서 오장원의 노랫가락에 맞춰 실록의 어린 잎에 감싸인 거리를 위풍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장례 행렬이 가까워짐에 따라 제 목소리가 한층 더 높이 울려 퍼졌다. 몹시 감동한 동지들은 도다 선생님 하고 외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스승의 장례 행렬을 전송했다. 도다를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던 동지도 세이쿄 신문에 게재된 그의 강의와 지도를 양식으로 하여 용약하면서 인생의 고뇌를 극복해온 사람들이다. 각자의 마음속에 도다는 선명하고 강렬한 모습을 새기면서 살아있다고 해도 좋았다. 엄숙하게 나아가는 장례 행렬은 아오야마 장의소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오후 1시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사회를 맡았다. 호리고메 니치준의 도사로 독경이 시작되었다. 방편품, 수량품을 독송한 뒤 조사가 봉독되었다. 먼저 법화강 강두의 대표가 나섰다. 그는 도다의 서거는 1년 종종 및 창가학회의 일대 손실일 뿐 아니라 일본 사회 내지 동양의 민중에게 일대 비통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광선유포와 종문 흥룡에 이바지한 도다를 신도들의 귀감이라고 칭송하고 이렇게 발표를 마쳤다. 대성인의 유명인 광선유포의 대업도 선생님의 유지를 계승하는 창가학회를 중심으로 정종신도의 이체동심의 봉공에 의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전쟁 때의 대탄압에 가면이 항거하여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켜내고 광선유포를 현실로 만든 도다에 대한 찬탄은 거짓없는 마음이었음에 틀림없다. 성운에 비추어 신심의 눈으로 보면 도다의 위협에 그 누구라도 최대의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또 소설 니치렌 대성인을 쓴 작가 미나토 구니조가 우인을 대표해 조사를 읽었다. 이어서 여자부를 대표해 다니 도키에가 나왔다. 도다 스라에서 오랫동안 훈도를 받은 다니 도키에는 은애와 사모의 정이 둑이 터진 듯 흘러넘쳤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저희 여자부가 선생님에게 받은 지도는 너무도 많기에 일일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유운이 된 작년 가을의 원수폭 금지에 관한 성명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선생님은 언제나 여자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고 강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선유포라는 최고의 인간도를 엄연히 전진하라. 그 길이야말로 진실한 그리고 최고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라고
몇 번이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에게 한 맹세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생애 광선유포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저희 여자부의 성장을 적광에 보토해서 조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일어섰다. 그는 도다의 사진을 바라보며 절을 하고 감개를 음미하듯이 말했다. 지금 선생님에게 받은 자애와 수많은 지도가 차례차례 되살아납니다. 1954년 5월 청년부 총등산 때 쏟아지는 빗 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고 저희의 행진을 가만히 지켜봐 주시던 선생님. 또 니시칸타의 본부 2층에서 기억해두라 라고 하시며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광선유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특히 니시칸다의 본부에서 실시한 수호회 때 다다미 8장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쇼카 촌숙의 쇼인 문화의 손으로 메이지 유신이 달성되었다. 이만큼의 청년이 있으면 광선유포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생애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청년부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시는 선생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선생님, 청년부는 참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인생의 행방을 잃고 희망도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을 차례차례 거두어 주시고 영광스럽게도 문화생으로서 영예를 부여해 주시어 왕자처럼 구김살 없이 육성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에게서 받은 은혜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도다 문화라고 자칭할 수 있는 영광을 음미하면서 그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할 따름입니다. 청년부는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정신을 생명에 새겨 밖으로는 거친 바다의 범고래처럼 광선유포를 향한 추격의 손길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또 안으로는 전 학회의 의호의탁이 되어 국사헌의 유명대로 반드시 10만 국사를 결집해 광선유포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훈에서 평생 신심을 관철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죽겠다고 마음에 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투쟁하여 선생님 곁으로 갔을 때는 가슴을 펴고 보고할 수 있는 나를 낙으로 삼아 내일부터 또 원기왕성하게 투쟁하겠습니다. 도다가 서거하고 아직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청년들의 가슴에는 광선유포를 향한 새로운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음을 느끼게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가 서거한 이래 청년과 만날 때마다 사자의 자식이여 일어서라 라고 온 힘을 다해 외치며 계속 격려했다. 청년들의 마음에는 이미 도다 조세이와 야마모토 신이치가 오버랩되어 비치기 시작했다. 그 신이치의 외침이 비애를 희망으로, 감상을 결의로, 낙담을 환희로 전환하여 젊은 생명의 맥동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비서부장 이지미다 다메가 조사를 낭독했다. 오랫동안 도다의 곁에 있었던 이지미다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무한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1943년 초대회장 마키구치 선생님은 이지지방에 절복을 하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마키구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도다군에게 잘 부탁한다고 전해주게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마키구치 선생님의 말씀을 도다 선생님에게 전하려고 급히 돌아왔는데 도다 선생님도 이미 체포되신 뒤였습니다. 그 순간 망연자실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작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본부 회장실에서 저와 기요하라 씨에게 나는 이제 곧 자네들과도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갑자기 격식을 차리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선생님은 언제까지나 살아계시리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선생님을 곁에서 섬길 수 있어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생님이 계시지 않기에 저는 가장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곁에서 평소 가르침 받은 그대로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뜻에 따라 광선유포를 위해 마음껏 활동하겠노라고 서원하며 이별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즈미다의 추도사는 그 자리에 열석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다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마지막은 하라야마 고이치 이사였다. 그는 도다에게 말을 건네듯 이야기했다. 선생님, 오랫동안 폐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이별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 동지도 규슈 동지도 와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계속 사랑해주신 청년부도 선생님 쓰라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패전 일본을 구제하기 위해 마키구치 선생님의 뒤를 이어 일어서신 지 10여 년. 세간에서는 악구만 당하셨지만 선생님을 진심으로 경무하는 동지가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사자후하여 가난한 민중을 구했던 7세의 목숨, 화려하기도 하다고 노래하셨듯이 숙명에 오는 수많은 민중을 짧은 시간 동안에 구제하셨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은 오장원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양의 초가집을 나와 촉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제갈공명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이겠지요. 민중의 고뇌를 구제하고자 악귀가 난무하는 속에서 광선유포에 일어서신 선생님의 마음을 저희로서는 헤아릴 길 없지만 그 흉중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희가 초대회장 마키구치 선생님을 잃고 몹시 어려움을 겪을 때 선생님은 감옥에서 나와 광선유포를 지휘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의지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불초한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은 회장은 괴롭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고심하셨을지 새삼 마음에 사무칩니다. 저희는 불초 제자지만 선생님의 혈류를 어느 정도는 이어받고 있을 터입니다. 모두 함께 단결해 광선유포를 완수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다만 깜짝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은 본회를 이루시고 한 나라의 광선유포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셨다. 그리고 뒷일을 우리를 위해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제자일동은 앞으로도 씩씩하게 광선유포에 매진할 뿐입니다. 부디 언제까지나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대표 6명이 발표한 고별사는 이것으로 끝났다. 제자들의 조사에는 도다를 향한 경애의 정이 가득했다. 또 어디까지나 학회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 손으로 광선유포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면서 도다의 유훈을 실현하겠다는 기계가 넘쳤다. 다시 독경에 들어가 자학회가 시작되었다. 재단 앞의 분향도 다시 시작되었다. 분향자 중에는 내각 총리 대신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해 문부 대신, 전 건설 대신, 도쿄도 지사 등도 보였다. 특히 총리는 3월 16일 총본산 참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도다의 유형과 대면한 만큼 무척이나 감개가 깊었으리라. 총리는 분향한 뒤 잠시 멈추어 서서 장례위원장 고니시 다케오, 아들 교이치, 아내 이쿠에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오후 2시 30분 창제가 끝나자 니치준이 낭낭하게 탄덕문을 읽으면서 도다 조세이가 남긴 광선유포의 위대한 공적을 칭송했다. 그 뒤 유족을 대표해 교이치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담담하면서도 솔직한 감사의 말은 동지들을 감동케 했다. 이번 아버지 도다 조세이의 창가학회장의 즈음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참된 대원인 광선유포를 성취하기 위해서 창가학회 회원 여러분이 일치단결해 정진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것은 금전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신용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에게는 아버지의 인간으로서의 신용을 전부 상속받을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대원은 창가학회 여러분이 단결하여 상속하고 한층 더 훌륭하게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직스럽고 상쾌한 인사였다. 여기서 장례위원장 고니시 다케오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창가학회를 대표하여 참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자신에게 맹세하듯이 말했다. 스승이 돌아가신 뒤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오직 단결만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90만 세대, 100만 세대, 나아가 몇백만 세대에 이르더라도 우리는 단결로서 선생님이 남기신 유명을 지키고 선생님의 대원인 광선유포의 그날까지 단호히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장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락추풍 오장원의 노래를 합창하겠습니다. 사회 야마모토 신이치가 말하자 음악대, 고적대가 장중한 선율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기산, 비추 바람이 일어 진운, 어두운 오장원. 노랫소리는 장례식장 밖으로 흐르고 옥외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불렀다. 생전의 도다조세이가 가장 애창하고 청년들에게 부르게 했던 노래.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노래. 그 도다가 지금은 이미 없다. 천하의 파란 미흡하여서 민생은 비참하고 하늘은 울고 천대의 후 지난 지금도 역시 그 이름 향기롭다 제갈량. 장례식이 끝났다. 하지만 분향 행렬은 아직 계속되었다. 오후 3시가 지나서야 분향이 끝났다. 이날 장례식 참례자는 무려 25만 명에 달했다. 장례 운영 책임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은사를 보낼 수 있어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서거한 날부터 계속된 극도의 긴장감이 여전히 그의 몸 중심부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장의소와 그 주변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둘러볼 때 현기증이 날 만큼 격심한 피로를 느꼈다. 신이치가 모든 마무리를 끝내고 학회 본부에 돌아왔을 때 주인은 이미 어둠의 장막에 쌓여 있었다. 본부는 한산했다. 신이치는 2층 대강당에 가서 도다의 유형 앞에 앉았다. 이제 스승의 저 자애로운 미소를 볼 수도 엄해로운 질책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는 한없는 고독을 느꼈다. 쓸쓸함이 몹시 복받쳐 견딜 수 없었다. 신이치는 몸도 마음도 극도로 피곤했다. 하지만 팽팽히 당긴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그의 생명을 꿰뚫고 있었다. 생각하면 4월 2일 저녁 전화로 도다의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신이치의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었다. 많은 측근이 비애에 빠져 있을 때도 신이치는 감상해졌지 않고 그 슬픔을 전진을 향한 결의로 전환했다. 그는 후계의 사저로서 학회의 일체를 담당하고 사제부리의 대도를 나아가야 하는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통감했다. 신이치는 지금 깊은 피로 속에서 자신의 양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의 중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30살 청년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중압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는 자신을 고무하듯이 어본전 앞에 앉았다.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정적에 감싸인 대강당에 신이치의 창제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창제를 하면서 오본전의 정면 오른쪽에 써있는 대법 홍통, 자절 광선유포, 대원 성취라는 문자와 왼쪽의 창가학회 상주라는 문자가 남묘호랭개교의 빛을 비추어 빛을 발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지금
창가학회의 그리고 도다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만히 음미했다. 도다 선생님의 대원은 그야말로 대법 홍통, 자절광선유포였다. 그것은 어본불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이자 학회의 대사명임에 틀림없다. 어본불은 그 사명을 마키구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을 총수로 하는 창가학회에 의탁하셨고 불러내셨다. 신이치는 강한 결의 속에 제자로서의 자기 진로를 깨달았다. 내 생애를 광선유포에 바치자. 선생님이 인류의 어두운 밤에 밝히신 행복의 등불을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된다. 투쟁하자. 전진, 전진, 또 전진이다. 이 순간 신이치는 흉중의 환희와 용기가 용솟음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비탄에 잠겨있는 동지를 격려하는 일부터 우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동지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꼭 쥐면서 그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등에 업고 평화의 길을 개척하면서 3세에 걸친 행복의 꽃밭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마음에 굳게 맹세했다. 도다의 유영은 제자들이 펼칠 미래의 법전을 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듯했다. 다정하기도 하고 엄하기도 했다. 이 무렵부터 모든 제자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모습에 그리고 또 그 행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고 깊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한 줄기 희망의 빛과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안도의 길을 찾고 있었음에 틀림없다.